판사님께서 보시고 보호소년도 판사님이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해서 정말 다행히 1호 처분으로 가장 선처를 해주신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는 소년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년 사건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형사적인 문제를 저질렀을 때 이제 이 미성년자의 나이와 죄질 등을 고려해서 일반 형사국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심하면 형사국정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가정법원으로 보낼지, 뭐 나이와 뭐 이런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사실 조금 달라지는데, 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이제 가정법원에 가는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소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소년 사건을 최근에는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소년 보호 사건이 예전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학폭 사건과 연계되는 경우가 사실 좀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전에 아무도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학폭은 돈이 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학폭 사건은 변호사가 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제가 학폭 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자문변호사 같은 걸 하면서 정말 학폭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거의 처음을 이제 좀 학폭이라는 게 정말 변호사들한테도 별로 이제 수임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부터 제가 조금 그쪽에서 활동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학폭 사건이 많이 정말 초반 좀 많이 접했었죠. 근데 그때는 정말 변호사님들이 그 인식도 그랬지만 보통 이제 부모님들 인식도 뭐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까지 써, 이런 경우가 정말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 간의 분쟁만 생기면 거의 필수적으로 학폭 사건도 접수되고 있고, 참 요즘에는 정말 학폭 전문 로펌 이런 데가 생기는 보면 제가 너무 빨랐구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학폭 관련한 이 학생들 사건도 예전이랑 좀 많이 양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좀 체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도 이 바로 학교 동급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제 학폭 사건으로 접수가 됐던 상황이고요. 뭐 발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제 중학생들, 질풍노도의 중학생들이 이제 아직 사실 성적 관념이라는 게 이런 게 잘못된 뭐 성적 그런 인식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를 때 사실 정상적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던 학생들이 많죠, 당연히.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그 성적 호기심을 주체를 못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제 카메라용 촬영죄, 줄여서 가철죄를 저지른 건데요. 화장실에서. 네. 절대 이제 사안이 솔직히 말해서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은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사실 이 친구가 원래는 뭐 전혀 뭐 비행 청소년이랑 거리가 먼 친구였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부모님 요청으로 이제 동석에서 수사를 같이 진행을 했고, 포렌식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렌식 하고 나서 선별 과정부터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선별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수사 범위가 확대가 되고 이제 여죄에 대해서까지 막 추궁하는 거는 겨우겨우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방향을 그래도 다행히 최소화해서 잘 잡았죠. 그 덕분에 어쨌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이게 사건이 송치가 됐고, 얼마 후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소년 보호 사건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소년 보호 사건은 이제 일반 형사 사건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보통 일반 형사사건은 공판기일이 있고 선고기일이 따로 잡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소년보호사건 같은 경우 딱 그날 가서 그날 판사님이 바로 면전에 대고 너 몇 호 처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됩니다. 그렇게 뭐 결정을 바로 해서 당사자한테 바로 알려주고 예를 들면 뭐 소년에 가야 된다고 하면 몇 며칠까지 뭐 소년 뭐 처분 뭐 몇 호 처분 이렇게 해가지고 소년 뭐 언제 입소하세요. 딱 그날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변호인이 아니고 그때 이제 보조인으로 이제 동석을 하는데요. 판사님이 당사자인 보호소년한테 사실 직접 질문을 하신 경우가 정말 많고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의 태도도 보십니다. 부모님이 이 친구를 그래도 정말 앞으로 정말 이 성향을 어떻게 보면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정말 강한지 아니면 부모님도 별 관심 없고 그냥 오라니까 왔고 뭐 이런 소극적인지 아니면 부모님도 얘가 감당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바른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인은 변호사가 이제 최종 의견을 밝히고 이렇게 좀 진행을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는 당일 눈앞에서 이 나에 대한 처분을 바로 결과를 듣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호소년의 태도나 답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또렷하게 뭐 사실 그냥 분위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뭐 막 이렇게 작게 얘기하거나 막 제대로 얘기 못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보호소년이랑 부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딱 지켜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준비를 시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합의도 되지 않았고 가짜죄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이런 그 보호소년의 이런 그간의 성향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판사님께서 보시고 보호소년도 판사님이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해서 정말 다행히 1호 처분으로 가장 선처를 해주신 거죠. 1호 처분으로 사건이 처분되었습니다. 근데 이 1호 처분이 뭐냐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감옥 위탁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사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앞으로 잘 가르쳐라 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과 부모님이 정말 다행스럽게 이제 이 보호 사건도 잘 해결되고 학폭 사건까지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도 뭐 애들끼리 문제인데 뭘 그렇게 일을 키우냐, 뭐 혹은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커질 일이냐, 이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뭐 저나 아니면 저희 선배님들 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학교 생활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사소한 문제가 바로 이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진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한쪽에서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면 좋게 넘어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일을 키우고 한쪽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다 보면 가만히 있는 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땐 정식적인 대응을 일단 먼저 하는 게 맞다라는 조언을 사실 해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조금 뭐 저도 이제 예전 세대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자녀분한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최대한 정말 전문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하셔가지고 함께 초장부터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